네, 안녕하세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업만 들으시면 합격해요. 수업만 들으시면. 주무시더라도 그냥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합격하세요. 와서 항상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가끔씩 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또 배운 게 그때 또 시험에 나와요. 예. 자, 우리 자, 지적법 이제 오늘 하게 되면 지적법을 모두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들어갈 텐데 오늘 지적법 내용 보시면요.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건너왔는데 지적법도 그렇고 등기법도 그렇고요. 이게 절차예요, 절차. 그러니까 항상 그 절차를 머릿속에 큰 뼈대를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다 살을 붙여야 돼요. 큰 뼈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1장에서는요. 지적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했죠.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등록이 중요하죠. 그래서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제1장에서 다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등록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의 표시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 우리가 몇백 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재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경계, 좌표가 있죠. 좌표. 이 6가지가 있고요. 더해서 부수적으로 과세를 위해서 이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적이라고 했죠. 그럼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자, 등록을 할 때는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등록하는 주체는 소재는 동이름, 리이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지만 그 이외에는 다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는 이제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결정해서. 자, 그래서 1장에서 이런 걸 다뤘고요. 그다음 2장에서는 그러면 이때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 절차를 다뤘고요. 자,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지번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 또 측량한 이후에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3장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봤고요. 그러면 4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등록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크게 어떻습니까? 자, 종이로 된 지적공부 7가지, 그 다음에 그것을 전산화된 지적공부 1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이로 된 지적공부 7가지는 다시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 이렇게 있었죠.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 대장으로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여기까지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그 다양한 지적공부에 모두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 방법에 따라. 그럼 모든 절차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의 토지를 다 등록했는데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새로운 토지.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 새로운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에 정리해야 되겠죠. 또 기존에 있는 토지가 새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뭐 지목이 바뀐다든지 면적이 바뀐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지적공부를 꺼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그 토지가 이제 바닷물이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토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지적공부를 다시 꺼내 가지고 말소하는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등록한 이후의 절차. 자, 이후의 절차가 우리 제5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어요. 그러면 권리는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이고, 자, 권리가 아닌 토지의 표시도 이제 발생 변경 소멸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토지가 변경이 되고, 토지의 표시가,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에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토지의 표시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 해서 이것을 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동. 다르게 바뀌었다. 권리의 변동과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새로운 토지를 다시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새로이 정한다든지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또는 기존에 있는 토지의 표시, 지목 등이 이제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가 돼서 권리가 소멸되듯이 토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지적공부를 열어서 다시 이제 말소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등록된 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죠. 토지의 이동.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하고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그 이후에 다 등록된 이후에 다시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소유자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소유자도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니까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변경. 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 소유자란을 또 어떻습니까? 변경하는 토지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될 테니까요. 자, 소유자 변경에 따라서 소유자를 지적 공부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 정리라고 합니다. 소유자 정리. 자, 그러면 이때 토지 이동 정리하고 이제 소유자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지적 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 정리. 그래서 우리 제5장에서는요, 5장에서는 다 등록된 이후에 이런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이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지적 공부 정리하는 절차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은요, 정리 절차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두수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만약 지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적 정리가 됐어요.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진 거죠. 이동 정리가 되면은 자,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등록이 된다라고 했죠. 등기가 된다라고 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러면은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는 지금 전으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원래 전이었으니까. 그럼 등기부도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적 공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등기부는 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현재 지목은 뭐가 됩니까? 과수원으로 지금 바뀌었으면은 지적 공부에는 과수원,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으면은 현재의 지목은 과수원인 거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 우선이니까. 근데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기부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어떻습니까? 등기부도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죠. 첫 시간에. 그래서 등기소에서 지적 공부를 매일 보면서 이것이 바뀐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서 먼저 토지의 표시가 바뀌게 되면은 등기부도 빨리 바꾸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이제 촉탁을 합니다. 야, 등기부도 바꿔라 이거죠. 빨리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의 지목도 바꿔라. 자, 그러면 촉탁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국가기관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뭘 요구하게 되면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개인끼리는 청구,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는 신청, 국가기관끼리 뭔가를 요구할 때는 촉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해서요, 등기관이 이제 등기부도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이제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다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을 경우는 등기 촉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신규 등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토지를 새롭게 정합니다.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죠.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하고 무엇이 먼저 발생하느냐에 있어서 지적 공부가 먼저 발생을 하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최초에 신규 등록을 막 했을 때, 이때 지적 정리를 했는데 이게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신규 등록, 새로운 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신규 등록했을 때 지금 현재는 등기부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고쳐라 말아라 라고 하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죠.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지적 공부하고 이제 등기부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럼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지적이 정리됐다는 사실을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도 해줍니다. 통지.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십시오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5장에서는 이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이 절차.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정지 절차. 소유자 변경에 따른 소유자 정지 절차. 그리고 지적 정리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적 정리 이후의 절차로서 등기 축탁 통지 여기까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요. 자,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먼저 바뀝니까? 아니면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뀝니까?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공부 아무리 소유자 바꿔봤자 등기부에 바뀌지 않으면 소유자는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가백에서 원래 소유자가 가백에서 을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가백에서 을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요.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는 거죠. 등기부에서 먼저 바꾼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적공부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바뀌지 않았으면요. 지적공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소유자 정리는요. 등기부 먼저 바뀌고 등기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소유자 정리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소유자 정리는 첫 번째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등기부 보고.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를 보면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절차가 뭐 없는 거죠. 등기부 보고 등기부 바뀌었네.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를 신청을 할 때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소유자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적공부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 관련 서류를 보면서 소유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등기부를 보고 등기부에서 결정이 되니까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가 없어요. 다만 이제 두 번째요.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이때만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최초로 등록을 할 때요. 신규 등록을 합니다. 최초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최초의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소유자한테 과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소유자는 어떻게 뭘 보고 만약에 정하느냐 있어서 신규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요. 지적소관청에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조사합니다. 직접. 소유자가 맞는지를 이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하면 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소유와 등기 관련 서류를 보면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지적 정리 절차는 대부분이 바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서 다 등록합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토지 이동 정리 절차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도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이렇게 나오죠. 5장에서는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 이렇게 화살표 친 다음에 지적 정리, 즉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예요.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은 토지 이동 그다음에 화살표 친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지적 정리 절차는 소유자 정리 절차와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있는데 소유자 정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절차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토지 이동은 예전에 잠깐 이제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주의를 했는데,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바로바로 그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내용을 지적국에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규정을 하고요. 신청하도록 한다는 거죠. 신청하도록.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동 정리라는 게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은 그럴 때는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큰 절차는 이래요. 소유자의 신청이라든지. 이게 원칙이고 없으면 이제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흐름으로서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요.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거짓말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정확한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이동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조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면적 경계의 좌표는 측량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기 전에 측량도 하게 됩니다. 측량도. 그럼 측량은 자, 지목이 바뀌었을 땐 측량할 필요 없잖아요. 지번이 바뀌었을 때도 측량할 필요 없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합니다. 그래서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측량까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요.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합병입니다. 합병도 어떻습니까? 두 토지를 합병하면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합병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청과 직권에 의해서 또는 조사, 측량에 의해서 이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로 토지 이동 정리 절차, 자, 요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제5장에서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토지 이동에 의해 가지고요.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토지의 표시만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만을 말하고요.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토지의 표시만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또 공시지가가 바뀌었다든지 이것은 토지의 표시하고는 상관없죠. 이 6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토지 이동이 해당되지 않는 거. 간단하죠. 토지의 표시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뭐 거짓 신청에서는 안 되겠죠. 이런 뭐 처벌을 한다는 것이고요. 대위 신청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토지 이동에 있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토지 소유자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만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요.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민법 404조인데 이 404조는요. 여러분이 우리 시험범에 들어오는 조문은 아닙니다. 민법이 여러 조문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 조문들만 배우기 때문에요. 민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문인데 그중 일부만은 우리 시험범이에요. 404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거 나오면 뭐 대위에서 신청하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채권자 대유권에 대한 이제 일반 규정이 404조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4월 1일 날 X 토지에 대해서 뭐 10억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한 다음에요. 4월 30일에 이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잔금 받으면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이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소유권,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유권 이전한다는 건 이런 의미죠. 등기 서류 넘겨주는 거죠. 이날 등기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등기 서류 넘겨주고 잔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기 서류를 넘겨받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 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등기를 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은 4월 1일 날 하고요. 4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래 4월 30일이 되면은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채권만 발생하지 아직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채권만 발생하고 이 채권에 대한 청구는 어떻습니까? 이때 4월 30일에 대해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이때 발생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때는 채권만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고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때요. 만약에 4월 15일 날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어요.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한다고 했죠. 소유자가 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아직 갑이죠. 갑이 해야 되는데 갑은 다 판 사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넘겨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 이동을 신청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좀 있으면 넘겨줄 사람이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장차 좀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죠.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수인이니까 단순한 채권자죠. 채권만 가지고 있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을 원래 소유자 갑이 해야 되는데 갑이 별로 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이런 채권자, 매수인이 되겠죠. 이런 매수인이 이 소유자인 갑을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뭐 굳이 뭐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잘 몰라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이럴 때 결국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을이라는 채권자가 대신 갑을 대신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매수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밑에다가 매수인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매수인. 매수인 이런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대신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만 한 상태이니까 채권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이외에도 이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 대위 신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안 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은 315페이지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이제, 그러면 어쩔 때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느냐. 그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어떤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종류들을 이제 하나씩 봅니다. 어쩔 때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가장 먼저가 이제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이 이제 대표적인 새롭게 정한다는 거죠. 새로이 정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은 의 보시면은 이제 지적 공부에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니까 신규 발생 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새로이 발생한 토지.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을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새롭게 신규 발생 토지고 또 또는 등록 누락이 있는 토지. 그러니까 등록 누락 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토지는 있었어요. 근데 무인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미처 못했던 토지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토지. 자, 이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도면을 빼고 다시 토지 제작 열어가지고 새롭게 도면 다시 만들고 신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을.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신규 등록의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흐름은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거죠. 신청. 그래서 신청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빨리빨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은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신청금에서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게 되겠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도 기억하시고요. 날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암기입니다.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등록 이루어집니다. 신청 밑에다가요. 신청서 이렇게 써요. 자, 이런 신청 우리가 공무소 이제 관공서 이런 데 갔을 때 신청할 때는 구두로 되는 게 아니죠. 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등기도 마찬가지고 지적법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신청서라는 서면을 통해서 이제 신청합니다. 국가기관에 뭘 요구할 때는 다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서 서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의 내용을 보고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서가 잘못되면 잘못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국가기관에 뭔가를 신청할 때는요.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리를요. 첨부서면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첨부서면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등기할 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요. 그러면 등기가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 첨부서면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국가기관에 뭘 신청할 때는 첨부서면들, 그러니까 다 증명서류죠. 그래서 국가기관은 뭘 심사합니까? 이걸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서를 보면서 정말로 신청된 게 맞는지 첨부서면들 다 대주해 보는 거죠. 대주해 봐가지고 맞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요. 이게 뭐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안 해주겠죠. 그래서 항상 첨부서면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첨부서면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낼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 첨부서면을 가져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요. 그러면 신청서 제출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정리를 한다는 거죠. 소유자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등기 관련 서류가 없다는 거죠. 등기 관련 서류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소유자니까 내 앞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적공부에 갑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갑이 소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소관 측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첨부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첨부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첨부 서류. 이때 첨부 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소유권 증명 서류를 어떻습니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뭐 지적소관청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소유자 맞습니까?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첨부 서면을 어떻습니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은 이제 소유자로 등록하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은요.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은 다음과 같다.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 위에다가 첨부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첨부서면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첨부서면을 가져가는데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타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는 4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류인데, 그러면 1, 2, 3 위에 있는 것은 소유권 증명서류 하나의 예시였다는 거죠. 예시. 그리고 예시고, 그 밖에 이것 이외에도 소유권 증명할 서류를 가져라. 그럼 소유권 증명 서류 밑에다가요. 등기 관련 서류 쓴 다음에 가입표를 주시면 돼요. 소유권 증명 서류로 등기 관련 서류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소유권 증명 서류에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 쭉 하다 보면은 등기 관련 서류가 나오면 이게 답이 되겠죠. 등기부는 없으니까요. 등기 관련 서류를 가져갈 수는 없죠. 자, 그러면은 소유권 증명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부는 없지만은요. 법원의 확정 판결서. 네가 소유자다라고 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서 정본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판결서 정본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소유권 증명서류가 됩니다. 2번 보시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그냥 공유수면 이것만 기억하시지 그 법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자, 준공검사 확인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보통은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건축 허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갑 앞으로요, 이제 건축 허가가 나겠죠. 건축 허가가 나고 다 지으면요, 준공검사가 나죠. 준공검사가 나야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준공검사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록하느냐? 준공검사가 갑 이름으로 났으니까 갑이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 앞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토지라고 해보죠. 토지를 매립할 때도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바다는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요 마음대로 바다를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매립할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이런 데서 매립을 하는 거죠. 그럼 현대건설에서 서해 그 앞바다를 한 100만 평 정도를 우리가 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바다는 원래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을 원래 국가 토지였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줄 때 너희들이 만약에 100만 평을 만들면 그 중에 30만 평은 국가에 체납을 하라는 거죠. 국가에 납부하라. 그러면은 봐주겠다.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100만 평 만든 다음에 30만 평은 국가에게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 70만 평은 제가 소유하는 거죠. 그럼 국가도 이익, 뭐 현대건설도 이익. 수지가 맞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립을 해서요. 매립이 다 끝났어요. 매립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가 나야 토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준공검사를 누구한테 내주겠습니까? 그 소유자죠.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나면 그때 그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최초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소유자한테 준공검사를 해줘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소유자한테 해주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확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준공검사 확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그 준공검사가 그 소유자에게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요. 준공검사 확인증에 내가 소유자, 준공검사 확인증에 내 이름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또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가서 제가 소유자다라고 증명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시니까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국토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 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인데, 여기다가 밑에다 국가소유 토지예요. 도시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쭉 하는데, 수원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수원에서. 근데 여기서 일부를 도시계획을 합니다. 이게 국가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을 하면서요.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다 이걸 계획에 따라서 다 처리한 다음에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남는 토지는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원래 국가 토지였으니까요. 국가 소유인데. 근데 이것이 수원 안에 있잖아요. 수원 안에 있으니까 수원시장이요. 야, 우리 그 지역 안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좀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주면 어떻습니까? 수원시 이름으로 이제 등록할 수가 있겠죠. 수원시가 소유하니까. 자, 그러면 이때 국가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전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래 가져라라고 하면은 가질 수 있지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못 준다 해버리면 못 가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요,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즉, 수원시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려고 해요. 수원시가 자기가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때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거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가져오면은, 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소유권 취득했구나 해서 수원시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유권 증명서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번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오라는 거죠. 그래야 소유자를 등록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때 소유권 증명서에 등기 관련 소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을 했어요. 자, 신규 등록을 소유자 만회해가지고 신규 등록이 다 끝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정하는 방법은요. 이것들은 측량을 할 것이고요. 정하는 방법은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정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측량하는 방법도 배웠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끝났습니다. 즉, 지적 정리가 끝났다는 거죠. 소유자도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촉탁, 통지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등기, 촉탁은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동문 양가로 5번에 있어요.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다. 자, 신규 등록 후 토지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그건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가 나오고요. 4번을 안 한대요. 4번을. 자, 4번은 뭐냐면요. 위에 첨부서류 3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공검사, 대표적인 예가요.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을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새롭게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요. 그럼 준공검사를 누가 해주냐? 준공검사를 누가 해주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관청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본을 발부받아서 사본을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원본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럼 원본을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내가 제출할 필요 없죠. 그냥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해봐라. 확인으로써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부 서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첨부 서면을요. 지적소관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공할 필요 없이 그 확인으로써 제공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우리 뒤에서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면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등록상 변경 모든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첨부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증명서류로 그 제출해야 될 증명서류를요. 지적소관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출할 필요 없이 그 확인으로써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인해봐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하고 4번은 하나의 세트로 나오는 거죠. 세트로.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첨부서면들을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을 때는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의 개념과 신규 등록이 됐을 때 이제 특징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부여합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렇죠? 3번 접해서 만들어졌으면 3의 1번지, 5번 접히면 5의 1번지.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앞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등록 전환이 있는데요. 자, 등록 전환을 보죠. 신규 등록이 나오면요. 항상 또 등록 전환이 세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신규 등록은요,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이라면 등록 전환은요, 우리의 그 대장이 토지 대장하고요, 임야 대장으로 이원화돼 있다고 했죠. 임야 대장으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럼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을 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을 하는데요. 이원화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원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이때 어떤 토지가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임야를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여기 지적도예요. 지적도인데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은 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소유가요. 만약에 3번지라고 해보죠. 3번지. 3번지로 전이에요. 전. 밭입니다. 시골이에요. 근데 3번지 옆에요. 이 토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지적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도 여러 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도를 요 부분은요. 임야도는 이렇게 생겼겠죠. 임야도는. 축척이 작으니까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임야도는 이렇게 되겠죠. 임야도는 여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임야도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임야도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적도 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 토지에 이제 한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필지가 이것은 임야도에 있는 토지예요. 임야도. 임야도에 있는 토지인데 원래 임야였어요. 임야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원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죠. 근데 밭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토지대장으로 들어옵니다. 토지대장으로. 이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이것은 밭이 됐으니까. 그럼 이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떻습니까? 등록된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은 전혀 등록되지 않는 것을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등록된 토지를 등록되는 장부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등록된 장부만 어떻습니까? 등록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요. 여기가 밭이었는데 여기는 밭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나무를 심어서 임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야로 바뀌었으면 이 전을 다시 그러면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이쪽으로 이론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점점 이온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의의 보시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이걸 등록전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에서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죠. 지번을 몇 번을 부여할까요? 여기는 3 뭐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뭐 이 지적도 안에는 몇백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번지 옆에 원래 이 토지는요. 여기 토지 있다고 해보죠. 이 토지가 이 정도 있습니다. 원래 이 토지는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될 때는 산 7번지였어요. 지번이. 산 7번지였어요. 임야도 있으니까 산자를 붙였겠죠. 산 7번지에 이제 옮겨 등록합니다. 옮겨 등록하면 산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산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찾아볼 텐데 이건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산자를 빼고 써야 되겠죠. 산자를 빼고 7번지만 써버리면 이 안에 7번지가 있으니까 7번지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3번지 옆에 있으니까 3의 1번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은 없습니까? 없었던 토지를 새롭게 등록을 할 때는 인접토지 본분에 부번을 붙인다고 했죠. 그럼 여기가 바다여가지고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으면 신규 등록이 되고 3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등록조단도 어떻습니까?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은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신규 등록은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고 등록전환도 지적도에서는 이미 등록된 토지를 등록전환하지만은 지적도 내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 등록하는 방법이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3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번 부여 방법에서 신규 등록만 봅시다 하고 등록전환을 안 봤는데 신규 등록 등록전환은 동일한 방법이다. 즉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번 부여 방법도 동일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때 등록전환을 할 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지적도는요 이것이 1200분의 1이었어요. 이 지적도는. 근데 임야도는요 6000분의 1입니다. 자, 6000분의 1이면요. 그러면은 6000분의 1이면은 지적도면에서 이만한 크기로 보이면요. 6000분의 1에서는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훨씬 더 작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토지가 어떻습니까? 축척이 이제 1200분의 1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 복사해서 오려 붙여버리면은 이것은 더 정확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거리를 다시 잰다는 거죠.
거리를 다시 재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제도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측정할 때도요. 여기서는 6천분의 1이니까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할 때 좀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조그만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데로 옮긴 다음에 다시 면적을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전을 할 때도 다시 경계를 정하고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도 하게 되고요. 등록전을 하게 되면은 지번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도 바뀔 수도 있고요. 지번은 무조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필지가 산 7번지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3의 1번지로 바뀌게 되겠죠. 3의 1번지로.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번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은, 자, 등록 전환하게 되면 지번, 뭐 경계, 면적,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보시면 등록 전환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목이요. 원래 임야였는데 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전으로. 자, 이렇게 지목이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이제 지적도로 등록하는 지목으로 변경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D상에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다음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되면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른쪽 읽어보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이 더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통 이제 산지관리법은 이제 임야 이런 걸 다루는 게 산지관리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는 임야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요, 밭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다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산에다가 내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요, 지목에 대해 이게 뭐요? 산지, 그러니까 임야를요, 아파트 대지로 하는 전용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산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지 관리법에 따른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목을 변경했다는 거죠. 형지를 바꿨습니다. 임야를 전으로 바꿨어요. 자, 이러면은 지목이 변경되면서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산지 관리법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건축법에 따른 그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무슨 용도에 따라서도 지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산지관리법만 하나 잘 기억하시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 즉 산지관리법상 형질 변경을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거죠.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대지가 돼버리는 거죠. 대지가. 자, 이렇게 지목,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게 되겠죠, 이제. 지목이 바뀌게 되면 이때 이제 등록 전환도 이루어지는 거죠. 지적도의 지목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이루어지는데 넘기시면은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자, 예외는 뭐냐면요. 지목 변경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전환이.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필지가 전부 다 임야였어요. 전부 다 임야였는데 이것을 다 개간을 합니다. 밭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개간을 했어요. 다 개간을 했는데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이 두 필지는요. 여전히 개간이 안 돼요. 임야로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는 여전히 임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임야도에 등록됐습니다. 여전히 임야예요. 임야이면서 여기는 뭐 지번이 산 13번지고 여기는 뭐 임야이면서 지번이 뭐 산 14번지 이렇게 있다고 했죠. 두 필지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등록 전환 했겠죠. 이 근처는 다 전으로 이제 등록 전환 했어요. 근데 두 필지는 이제 임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등록 전환 사유가 아니잖아요. 지목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때요. 이 두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게 좀 불합리하죠. 차라리 이거 다 측량하는 김이 어떻습니까? 두 필지도 측량해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오히려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원화시키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다 이제 등록 전환 하는 김에 남아있는 필지 두 필지도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가 편하잖아요. 일원화시키는 건 오히려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임야입니다. 전이 아니에요. 여전히 임야인 상태이지만은 지목 변경 없이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등록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록 전환돼서 지적도로 들어가는데 두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남겨놓고 있으면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요. 그 두 개의 필지도 지목 변경 없이 임야인 채로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지적도. 자, 그러면은 임야인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도면은 좀 차이가 나겠죠. 이거는 1200분의 1이고 6000분의 1인데 그러니까 지적도 내이제 이게 들어왔다고 치고요. 들어왔다고 쳐가지고 여기 두 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이 두 필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목은 임야인 거죠. 임야예요. 그래서 여기는 임야고 이것도 임야입니다. 그러면 임야이면은요, 이런 경우에 그럼 지번은 그러면은 지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번도 산 13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산 14번지 이게 그대로 지번도 그대로 따라오느냐?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만약 여기를요, 지적도에 지금 등록됐잖아요. 지적도에 등록됐는데 산 13번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임야도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를 붙이는 건 어쩔 때 붙입니까? 이것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때 이제 산자를 붙이는 것이지 임야이기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임야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장 찾아갈 때 어떤 걸 찾아가도록 하느냐, 토지대장을 찾아가느냐, 임야대장을 찾아가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지금 지적도에 있습니까? 임야도에 있습니까? 지적도죠. 지적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산자 붙이면 안 되겠죠. 산자 붙이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그럼 지번 13, 14번을 그대로 부여할 수는 없죠. 여기 13, 14번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번만 새로 이제 부여하게 되겠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번만 새로 부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필지가 등록 전환되니까 어떻습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대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버려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번은 무조건 바뀌게 되겠죠. 여기 산자 붙였던 건 산자를 떼야 되니까요. 지목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전환을 할 때 지목은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지번은 무조건 바뀝니다. 무조건 바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등록 전환, 이게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요,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와 있는 임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런 임야를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다 그래서 토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임. 그래서 왼쪽에다가 우리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 왼쪽에다 토임 이렇게 씁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토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하고 어떤 게 비싸겠어요? 당연히 지적도에 있는 게 비싸겠죠. 지적도에 있는 것이. 그러면은 임야가 임야도에 있을 때는요. 산골짜기 안에 있는 임야잖아요. 개발 가능성이 100년 지나도 될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는 굉장히 싸겠죠. 그런데 어떤 임야는요,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변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곧 있으면 여기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으면요, 훨씬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비싸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를요, 어떻게 같은 임야라고 해서 내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다라는 사실은요, 토지 소유자가 더 잘 알아요. 원래 요새는 시골 사람들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토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요. 등록 전환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래서 신청해서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60일 이내에 이제 신청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을 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는 임야인 채로 그대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에서부터 줄거시면 됩니다.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 사람이 개간을 했어요. 근데 불법적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도 없이요, 자기 임야를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뭡니까?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안 해줘요. 구청에서 안 해줍니다. 군청에서요, 지목 변경을 안 해준다는 거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없습니까? 지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임야이지만 사실상 용도가 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 전환을 합니다. 등록 전환이 되면은 이것은 임야인 채로, 그러니까 법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허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임야인 채로 지적 공부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야인 채로 이제 지적도죠. 지적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채로 그대로 지적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를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허가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사실상 그 형질, 용도에 따라서 등록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인데, 여기가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여기는 임야하고 시골인데요. 여기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요. 이것을 딱 관리 계획선을 이렇게 묶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 군 관리 계획선. 그러면 요 토지를 보죠. 요 토지. 이 토지도 원래 임야였어요.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임야로서는 7번지 정도 됐어요. 근데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일부가 잘려 들어가는 거죠. 관리계획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이 토지가 둘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돼요. 자, 분할이 되면은요, 이 임야 7번지가 어떻습니까? 7번지가 여기는 임야도로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도시 군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런 것들은 다 지적도로 등록합니다. 지적도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필지가 이렇게 하나, 둘로 나뉘어버리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적도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여전히 임야도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임야 7번지, 산 7번지가 되겠죠. 산 7번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둘로 이제 나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은 지적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롭게 지번을 어떻습니까? 다시 부여하는 거죠. 산자를 빼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목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임야인 상태죠. 임야인 상태로 지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임야인 상태로 들어가더라도요. 그러면 지적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산자는 빼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되 임야인 채로, 임야는 임야입니다. 임야인 채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지적도상으로. 자, 이런 경우에도 임야인 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형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지목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도시 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는 이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오는 토지는 다 지적도로 등록되기 때문에 임야하면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은 임야이지만 비싼 토지가 되겠죠.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이 토지들은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돼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이제 임야들이 있다는 거죠. 도시 군관리계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땅값이 좀 비싸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임야인 채로 옮겨 등록하는 경우도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는 거죠. 보통은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이루어지지만 지목 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밑에 양가로서 한번은 간단합니다. 자, 등록 전환도 신청해요. 보통 토임이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려고 하겠죠.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여기는 없지만은 신규 등록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60일 이내. 이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신청서라는 서면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청할 때는요, 항상 어떻습니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증명하는 서류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청을 할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임야를 밭으로 개간을 했어요. 그럼 개간했다라는 이제 밭이다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밭이다라는 증명서를. 그래야 이제 지목 변경을 수반해서 등록 전환이 될 테니까. 그래서 증명서류를 첨부한다는 거죠. 신청서가 될 때는 항상 증명서를 이렇게 첨부한다. 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까지 했고요.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입문서에서는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 또 토지 이동이 많이 있는데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